교수님, 작년에 책을 몇 권 읽으셨나요? 그걸 왜 묻죠? 괜히 내 얘기 듣고 사람들 좀 나는 정말 너무 책을 안 읽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까 봐 내가 말이 조심스럽긴 한데, 특히 제가 작년에 도전백독 영상을 100개를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100권의 책에 대해서 한 권씩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 되는 긴 강의를 100개를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도전백독에 들어가 있는 책 100권에는 제가 이미 읽은 책들이 많긴 하지만 과거 읽은 책 가지고 그냥 영상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제가 기억이 선명한 것들은 좀 훌훌 보기는 했지만 그 도전백독의 100권을 다 읽었어요. 그래서 다른 책을 읽을 시간이 많지는 않았는데 제가 연말이 돼서 엑셀에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걸 얼추 보니까 한 70권 정도를 읽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1년에 170권을 읽었다는 얘기죠. 어처구니 없죠. 이틀에 한 권 읽으신 거네요? 뭐 하루에 2권 읽기도 하고 이틀에 1권 읽기도 하고 한 일주일은 안 읽기도 하고, 책을 읽는 게 자유로워지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저와 같은 세계는 다독을 오랜 기간 하셔야 가능한 경지입니다. 제가 어쨌든 40년간 학문을 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책 읽기 되게 많이 좋아하고, 기록학이 또 자기 분야만 읽게 안 돼 있어요. 기록학은 앞에다가 붙이면 다 기록학이잖아요. 여성 붙이면 여성 기록, 우리 개인 붙이면 개인 기록, 국가 붙이면 국가 기록, 또 무슨 생물이야 그러면 생물 기록. 그래서 이 기록학자들은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 대해서 책을 읽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다른 학문 분야보다는 좀 여러 분야에 대해서 다독가에 속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되면 아주 어려운 책은 뭐 보통 1시간 보면 50쪽 정도 보지만 쉬운 책은 저는 한 120쪽 정도도 읽거든요. 그러니까 얇은 책 같으면 2시간이면 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뭐 2권 이렇게 읽고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는 그렇게 안 되니까 그 세계를 너무 빨리 기대하지 말고 나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1년 정도 저처럼 다독을 하시면 1년이면 충분합니다. 1년이면 여러분들도 최소한 1시간 책을 읽으면 50쪽에서 80쪽은 읽는데 이제 요 경지에 도달을 하니까, 그러면 독서의 문턱이 훨씬 낮아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1년에 170권을 읽으신 김익환 교수님의 독서법의 비밀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으로는 뭘 어떻게 읽으셨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많이 읽으면 이게 머릿속에 남긴 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세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오늘 영상을 통해서 26년도 김익환의 추천도서 100권 네네. 공개하려고 하는데, 이 중에서 이거는 진짜 꼭 읽어야 된다 이런 책을 한 권만 좀 미리 스포를 해주실 수 있는지, 이렇게 세 가지 질문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세 번째 거 먼저 잠깐 답부터 드리면 안 될까요? 되게 궁금해할 것 같아서. 한 권을 권한다면 무엇인가? 레이 달리오의 변화하는 세계 질서. 이거 여러분들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AI 시대에 이거 안 읽으면, 그리고 세계적인 경제 변동 시기에 이거 안 읽으면 큰탈 납니다.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책을 170권을 읽으셨는데 제대로 안 읽으신 거 아닌지, 도대체 어떻게 읽으셨는지. 아니 뭐 하루에 2권도 읽고 이틀에 1권도 읽고 뭐 한 일주일 정도는 전혀 책을 안 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 책 한 300쪽짜리면은 나는 한 2시간 정도면 책을 한 권 읽어,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게 어처구니 없는 세계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읽기도 하고 궁금증에 의해서 읽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뭐 일주일에 한 3권이나 4권 정도의 책을 읽는 거는 책을 많이 읽는 사람에게는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러분들도 그런 경지에 도달하려면 다독을 최소한 1년 정도는 하셔야 그 경지에 오르니까, 구체적 방법론 같은 것을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일단 하여튼 무조건 많이 읽으세요. 그러면 문제가 풀립니다. 이렇게 책을 읽으려면요, 우선 제가 3가지를 권유를 드리고 싶은 건데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한 2번 정도는 포괄 독서라고 하는데 그걸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전공 이외에 여러 가지 영역들 우리 되게 많지 않습니까? 일단 경제에 대한 책 꼭 읽으셔야죠. 그다음에 인문학 안 읽으면 지식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역사나 철학 이런 것들 다 포괄해서요. 그다음에 사회와 관련된 것도 당연히 아셔야 돼요. 사회, 국가 이런 지점들이죠. 그다음에 과학책을 어떻게 안 읽습니까? 현대 사회에 소설 보셔야죠. 이렇게 영역을 쭉 나눠 보시고 자기 전공과 깊은 연관이 없거나 자기가 그다지 관심이 없는 부분도 포괄 독서를 한 100권 정도는 꼭 하시기를 권합니다. 이걸 하게 되면 뭐가 가능해져요? 여러 분야에 대한 기초 지식이 딱 몸에 붙기 때문에 애지간한 책은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다. 여러분들 벽돌책
또는 약간 서술이 어려운 책 이거 펼쳐들면 가슴부터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읽어?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포괄 독서라는 걸 하시면 능력이 몸에 탁 붙어요. 그래서 저는 1년 동안 책을 읽을 때 포괄 독서라는 단어를 항상 머릿속에 남겨둡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꼭 하셨으면, 그리고 제가 하는 것은, 제가 이건 다른 영상에서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연말에 대부분 해요. 근데 연말에 혹시 안 되면 연초까지 시간을 연장해서 하는데요. 저는 연말 큐레이션이라는 걸 반드시 합니다. 책을 읽는 권수가 1년에 한 10권 읽어. 그러면 사실 뭐 큐레이션까지 할 거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기 쉽죠. 그런데 1년에 30권 이상 읽는 분들 아무 책이나 읽으시면 베스트셀러로 나오는 뭐 자기계발서나 경제서 이런 것만 읽다가 치우게 돼요. 그러니까 편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등등을 연말 연초에 적어도 30권 읽는 사람은 30권 큐레이션을 하시고요. 저처럼 100권 이상 읽는 사람은 큐레이션에 시간이 엄청 많이 들겠죠. 그래서 시간을 들여서 책을 읽게 되면 저처럼 책을 많이 읽게 된다 하는 얘기도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책만 있느냐? 아니, 친구처럼 편하게 들고 다니면서 읽는 책 꼭 있어야죠. 그런 책을 좀 보셔야 신간도 보실 수 있거든요. 저는 신간 베스트셀러라고 꼭 보지는 않습니다. 확실하게 이게 좋은 책, 나에게 필요한 책, 나에게 친구가 되는 책, 이런 것들은 읽거든요. 저는 작년에는 그 성혜나 작가죠, 홈모너 엄청 재밌게 읽었어요. 줌 강의할 때 채팅방에 그렇게 질문을 했더라고요. 너무너무 재밌는 소설책이 있으면 나는 그것을 다 읽기 전에는 책을 손에서 못 넣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읽으세요? 하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할게요? 저는 아껴가면서 읽습니다. 그 책이 너무 재밌어서, 왜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아껴가면서 먹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궁금증을 머릿속에 남겨놓고 주로 짬 시간을 이용해서, 그 홈모너 같은 경우는 다 제가 짬 시간에 읽었거든요. 한 10페이지 보고, 많을 때는 한 20페이지 보고, 그 다음이 너무 궁금해, 그 다음 읽고 싶어 할 때 일부러 안 읽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성혜나 씨의 세계와 제가 합일이 돼서 뭐 일종의 감정이입을 한다 그럴까, 이러면서 책을 읽거든요. 그러면 책이 정말 이렇게 피부에 흡수되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영역으로 읽는 것은 베스트셀러나 소설이나 재밌을 만한 거, 그때 나를 궁금하게 하는 거, 그런 책도 읽어요. 다만 엄청 집중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아껴가면서 조금씩 재미있게 읽는 그런 독서를 합니다. 포괄 독서 꼭 하시고요. 자신의 큐레이션한 거, 그다음에 친구 책이 될 만한 거, 이런 것들을 쭉 읽으시게 되면 점점 다독하는 사람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빨리 읽으면 제 수준의 머리로는 휘발되는 게 너무 많을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그럼 휘발되지 않게 하는 어떤 비법 같은 게 있으실까요? 저는 제가 빨리 읽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읽는 거지. 여러분들 사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엄청 강조했으니까 여기서 다시 얘기하지는 않을 텐데, 눈운동 독서를 꼭 하라고 제가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동자를 움직이면서 단어 하나도 놓치지 않고 스캐닝하듯이 책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빨리 읽는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단어를 띄엄띄엄 본다든지 뭐 이렇게 사선으로 책을 읽는다든지 그런 거 저는 하지 않습니다. 굳이 그럴 이유가 없어요. 자, 제가 지금 눈동자 움직여 볼게요. 여기 이제 책이라고 치고 이렇게 움직이면 눈동자가 좌우로 움직이는데 시간이 얼마 걸려요? 1초가 안 걸리지 않습니까? 제 지금 눈동자의 움직임은. 저는 사실 그래서 한 행을 읽는데 1초를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눈 근육이 완전히 독서에 최적화되어 있고, 눈 근육이 움직이면서 스캐닝하는 그 단어들이 그냥 제 머릿속에 쑥쑥쑥 들어오는, 말하자면 눈과 인지가 일체화된 그런 독서의 능력을 저는 제 몸에 이렇게 딱 갖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동자를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책이 얼마나 빨리 읽히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라서 저는 사실은 그냥 자연스럽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리 읽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기억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읽은 책을 기억하는 세 가지 저의 요령이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차원이 좀 높아서 여러분들이 바로 다 따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첫 번째, 두 번째는 꼭 하시기를 바라는데요. 우리 보통 독서하는 사람 기준에서는 엄청 빨리 읽으면서도 그게 생생하게 제 머릿속에 남아있고, 그걸 제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이유, 첫 번째, 그거는 지금까지 설명한 눈운동 독서와 생각 독서라는 걸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펼쳐놓고 두 쪽으로 읽는데 1분이 안 걸리니까 서너 쪽 봐야 3, 4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너 쪽 보면 거기서 핵심이
이거구나 하는 게 떠올라요. 그건 이제 생각 독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 50쪽 읽었더니 뭐 한 10가지 정도의 생각이에요. 저는 그걸 쭉 읽어서 이렇게 이런 얘기 그런 얘기 그런 얘기 그런 얘기 그런 얘기 그런 얘기 그런 얘기를 했군 하는 거를 한 50쪽 읽으면, 그러니까 한 챕터 한 개 장 정도를 읽으면 쭉 생각을 꼭 이어보거든요. 그게 이제 생각 독서인데, 생각 독서를 하면서 핵심이 되는 것들은 다이어리에다가 키워드 메모를 쭉 하고, 한 권을 다 읽으면 메모한 걸 보고 그걸 독서 카드 같은 데다 정리하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꼭 습관에 들이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걸 저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책 한 권을 읽었을 때 기억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죠. 그거 꼭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시더라도. 그다음에 제가 두 번째 항상 하는 것은, 요거는 월 단위로 하는데요. 월말이 되면 제가 꼭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제가 그 달에 읽었던 책들을 엑셀에다가 저자명, 책 제목, 연도, 그러니까 출간 연도죠. 그리고 출판사 이렇게만 그냥 써놓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니에요. 저는 요거를 탭으로 나눠서, 그러니까 엑셀 한 시트에다가 하단에 탭이 주제로 쭉 나눠져 있습니다. 요거는 습관에 대한 책, 요거는 뇌과학에 대한 책 중에서 뇌과학과 진화가 연결된 책, 요거는 내가 전공하는 기록과 관련된 책, 요거는 무슨 책, 이렇게 쭉 하단에 10개에서 15개 정도 분류를 쓰는데요. 그래서 그 분류에 해당하는 곳에 내가 읽은 책의 리스트를 정리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4월 됐어. 그러면 1월부터 4월까지 읽은 것이 쭉 분류된 상태로 엑셀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책 제목만 쓱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꼭 해보세요. 쭉 보는 것만으로 책 내용 전체가 쫙 상기돼서 올라옵니다. 이게 이제 분류의 마법인데요. 그냥 엑셀에다가 한 통으로 정리하시면 안 돼요. 꼭 하단에 탭으로 정리해서 분류를 하시면, 그러면 책의 여러 권을 한꺼번에 상기해내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키워가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그걸 하기 때문에 책 내용을 기억을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제가 하는 거, 저는 아무래도 이렇게 유튜브 계속 찍고 강의 찍고, 또 제가 뭘 할까요? 1년에 2권 이상씩 지금 책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읽은 것이 책을 쓸 때 계속 다시 되살아나서 책 속의 내용으로 소화되는 거예요. 이런 작업까지 하면, 자, 생각 독서, 메모 독서에서 책 한 권 읽으면 머릿속에 남습니다. 엑셀로 정리해서 주제별로 여러 책을 다시 상기해 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체화된 책을 읽으면서 내 몸에 붙은 지식들을 가지고 그것을 유튜브를 하기도 하고, 말을 하기도 하고, 강의를 하기도 하고, 책을 쓰기도 하고, 이렇게 이게 선순환으로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읽은 책이 어디로 휘발되거나 할 여유가 없는 것이죠. 다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높은 독서의 경지라는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오늘 제 얘기를 통해서 좀 정확하게 상상을 해보시고, 여러분들도 그 단계로 한 발 한 발 앞서서 나가려고 한번 노력을 2026년에는 해보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 얘기 말미에 한 가지 추가하고 싶은 게 당연히 있겠죠. 뭐겠어요? 여러분들 벌써 머리에 떠오르죠? 네, AI예요. AI가 이제는 독서에도 기가 막힌 파트너로 역할을 합니다. 일단 독서의 습관이 안 붙은 분들은 한 30분 읽으면 괜히 화장실에 가고 싶고, 괜히 커피가 먹고 싶고, 이게 이제 말하자면 지겹다는 얘기.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몸을 움직이지 않고 눈동자만 움직이고 지적인 작업만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AI가 옆에 친구처럼 같이 있으면요, 지루함이 훨씬 적어집니다. 그래서 AI랑 함께 독서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네, 책을 읽기 전에는 AI한테 먼저 물어보세요. 아까 홈모노 같으면 홈모노에 대해서 큰 개요를 설명해주고, 저자의 특성, 다른 작품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고, 이게 몇 년도인가에 나왔을 텐데 그 나왔을 때 시대 성격과 이 홈모노라는 책의 내용과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 벌써 제가 프롬프트에 넣는 내용이 좀 여러분들하고 다르지 않아요? 홈모노에 대해서 소개해줘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AI를 많이 이용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먼저 개요를 파악하고 그 책을 읽으면 책이 훨씬 더 쉽게 읽힙니다. 요거는 챗GPT나 제미나이 쓰시면 안 됩니다. 젠스파크를 꼭 쓰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특정해서 아예 그냥 어떤 AI를 써야 되는지를 알려드립니다. 이거는 젠스파크가 에이전트 기능의 상당 부분이 이미 구현이 돼서 현재 존재하는 사이트를 들어가서 크롤링한 데이터를 가지고 답을 주기 때문에
거짓말을 안 해요. 그래서 한국 책에 대해서 소개를 받을 때는 꼭 여러분들 제임스 파크 쓰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어느 정도 알고 책을 읽었으니까 좀 쉽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모르는 단어, 모르는 개념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다? AI한테 물어본다. 한 50쪽을 읽었어. 이런 내용이 읽혔네. 제가 아까 생각 독서 그래서 이런 내용, 저런 내용, 저런 내용. 그러면 그냥 지나가면 심심하니까 AI한테 내가 50쪽 읽었는데 이런 내용, 저런 내용이 나왔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여기에 추가할 생각이 있으면 나한테 제안을 해줘도 좋고, 너의 생각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논쟁적으로 나에게 뭔가를 제시해도 좋아. 뭐 이런 이야기들을 AI와 파트너로 같이 나누면서 책을 읽으면 일단 재밌고, 한 개 장 읽었을 때 그 장에 대한 이해도가 달라집니다. 자, 책을 다 읽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책 한 권에 대해서 AI랑 열심히 토론하세요. 작년 같으면 170권의 책을 읽었는데 그게 머릿속에 다 남아있는 이유의 세 번째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걸 소재로 해서 말을 한다고 유튜브도 하고 강연도 하고 또 책을 쓰기도 하고, 걔를 여러분들이 그 모드를 할 수 없다면 AI랑 대화하는 것에 의해서 김익환이 얻은 효과를 여러분들도 얻을 수 있죠. 제가 지금 책이 저한테는 기억에 나는 이유를 앞에 세 가지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AI라는 키워드를 꼭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 예고해 주셨던 레이 달리오의 변화하는 세계 질서, 요 책을 소개를 해 주신다면요? 일단 이 책은 이렇게 두꺼워요. 그래서 레이 달리오 책을 사면 허걱할 겁니다. 그런데 읽어보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 스페인 시대에서부터 영국 시대, 그리고 미국 시대, 그리고 미래가 중국의 시대로 예견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긴 텀에 말하자면 세계 경제의 큰 이 사이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레이 달리오가 학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실증적인 여러 가지 자료들을 끌고 와서 변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큰 변동 플러스 그다음에 이제 작은 변동이 있어요. 작은 변동을 우리가 보통 경기 순환이라고 하죠. 한 8년 주기로 지금 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주기로 보면 우리 2008년 이후에 2016년이죠. 8년 더 하면 2032년, 지금 요 어느 언저리에 우리가 2008년에 세계 금융 위기 겪었던 것과 같은 위기가 올 가능성이 레이 달리오적인 관점에서 세상의 흐름을 보면은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어떤 형식이든지 지금 세계 화폐가 달러로 돼 있는데 이 화폐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교육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AI 세계에도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레이 달리오적인 이 큰 흐름에 의하면 미국의 AI 능력보다 중국의 AI 능력이 훨씬 더 갑자기 부상할 가능성, 이런 가능성들이 다 열려 있거든요. 이런 거를 읽으려면 레이 달리오를 읽어야 돼요. 미래 사회는 특히 2026년부터 저는 2030년까지의 시기가 그렇다고 보는데, 쉽게 미래학하는 사람들이 예측하기가 좀 만만치 않은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것의 출발 지점을 저는 2026년이라고 보는데, 제일 큰 영향 요인은 당연히 AI입니다. AI는 산업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미 2025년에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죠? 사무실에서 업무하는 것이 달라졌어요. 똑같으면 망한 거고요. 비슷하면 조금 더 분발하셔야 되고, 나의 업무 프로세스가 완전히 바뀌어서 시간이 엄청 줄고 나는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됐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제대로 대응하는 것인데, 2026년에서 30년까지는 그게 완벽하게 진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좁아지고, 새롭게 여러분들이 개척해서 하는 일들의 양들이 점점 많이 늘어날 거예요. 요컨대 기업의 생태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제 개인화된 로봇 가정으로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라이프스타일 달라지죠. 운전 우리가 안 할 겁니다. 이거 다 예측하고 계시죠. 공장은 누가 한다고? 네, AI가 장착된 로봇들이 생산 공정에 투여가 되는 이런 환경이 올 겁니다. 제가 두 가지 얘기만 더 하면, 우리 주식 투자 뭐 해야 되는지 엄청 고민했잖아요. AI가 엄청 성장하고, 그 다음에 AI의 정보력을 권력에 의해서 규제되지 않는 상태에서 모두 평등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전제한다면, 어느 주식에 투자해야 될지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AI 사용자가 가장 정확한 답을 같이 가지고 있을 것 같은 생각 들지 않으세요? 네, 금융자본주의의 시스템 자체의 변화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아집니다. 이런 큰 흐름의 변화를 레이 달리오의 변화하는 세계 질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확 하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책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책은 뭐다? 나의 멘토다. 2026년부터 불안해진 미래를 우리가 궁금해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네,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 중에 한 권을 굳이 권한다면 레이 달리오의 책을 저는 권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처럼 독서를 뭐 빨리 하고 싶은데 맨날 시간이 없다 핑계대는 사람들한테 강력한 훈계의 말씀 한마디 그리고 요거 하나는 꼭 해라. 다른 거 다 제껴놓고 요거는 꼭 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걸 추천하신다면. 현재 스코어 박 선생님이 바쁘세요? 제가 바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실제로 솔직하게. 교수님 바쁘시죠? 어쨌든 나의 노동의 총량을 생각할 때 내일이 되게 많아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박 선생님보다는 책도 많이 읽고 좀 여유도 있어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건 왜죠? 저는 책과 AI에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2024년 11월에 제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2023년 말부터 제가 AI를 쓰기 시작했는데 계속 실망하다가 돈도 아깝고 아유 너무 짜증난다 그래서 제가 AI를 안 썼어요. 챗GPT를 그 당시에 쓰고 있어요. 그러다가 2024년 11월에 제미나이를 이제 좀 바뀌었겠지. 그리고 뭐 주변에 유튜브에서 되게 챗GPT 좋아지고 제미나이도 부상 중이다. 이제 이런 걸 보고 제가 구글사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메리트 있겠다 하고 제미나이를 써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2024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그러니까 1년 조금 더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젠스파크, 챗GPT, 제미나이, 노트북 LM, 클로드 이제 제가 주로 문과적인 일을 하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퍼플렉서티까지 주로 뭐 그림 그리고 이제 이런 쪽은 저는 안 쓰니까 그래서 요거를 한 화면에 올려놓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모든 일을 할 때 AI와 함께 책을 읽을 때 당연히 그렇고요. 책을 분석할 때 그렇고요. 책을 다 읽은 다음에 논점에 대해서 대화도 기본적으로는 AI랑 먼저 하고요. 강의안을 만들 때 그렇고 책을 쓸 때 그렇고 오늘처럼 유튜브를 할 때도 당연히 AI랑 충분히 대화를 한 상태에서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 AI의 활용의 스피디함 그리고 격확한 정확하게 AI를 써야 되거든요. 그것의 차이에 의해서 사실 노동량은 엄청 차이 납니다. 두 번째, 얘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데 요거는 불가피해요.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걸립니다. 결국은 독서인데요. 책을 많이 읽어야 지식 총량이 많아지고 지식 총량이 많아졌을 때만 AI에게 의미 있는 프롬프트를 던질 수 있는 거예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여러분들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엔지니어링만 가지고 프롬프트를 좋게 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적 파트너이기 때문에 지적 내용을 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AI 시대를 준비하려면 여러분들이 독서를 무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방대한 지식을 갖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더 AI를 잘 쓸 수 있고 또 AI를 이용해서 책을 읽을 수 있으니까 얘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2026년부터는 성장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책을 읽을 때도 AI 쓰시고요. 책을 읽고 자기가 알게 된 지식을 다시 AI랑 토론할 수 있는 그런 문화 가지시고요. 2026년에는 다독가 그리고 하루에 적어도 50번에서 100번 이상 프롬프트에 무엇인가를 쳐넣는 AI형 인간으로 자신을 꼭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